자, 오늘 우리는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의 아주 깊이 있는 논문을 바탕으로 뉴럴링크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기술이 우리 머릿속 생각을 그냥 읽는 걸 넘어서 새로운 생각을 써놓을 수도 있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올까요? 지금부터 박 교수님의 분석을 따라가면서 그 미래를 한 걸음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억,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 자체가 외부 기술과 딱 연결되는 순간 과연 나라는 존재는 뭘까요?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박영빈 교수님의 분석은 이 문제를 여러 겹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파고 들어가는데요.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큰 그림에서 출발해서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문제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기술과 인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뉴럴링크의 세계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계산기가 아니라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 그러니까 자율적인 행위자가 될 때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윤리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철학자 존 썰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챗봇이나 음성비서 이런 건 정해진 작업만 하는 약 인공지능이죠. 이건 괜찮아요. 근데 진짜 논의는 기술이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고 어쩌면 인간을 뛰어넘을지도 모르는 강인공지능으로 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윤리적 질문이 폭발하는 출발점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에 탄 사람을 보호해야 할까요? 또 인공지능 의사가 오진을 내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개발자, 병원, 아니면 AI 자체? 보세요. 이렇게 기계의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복잡한 질문들을 낳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공지능 윤리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공지능이 뭘 결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죠. 인공지능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바로 다음 윤리적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안전할까 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인공지능이 배우는 데이터 자체에 우리 사회의 온갖 편견이 그대로 녹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게 불리한 점수를 주는 채용 AI나 범죄 예측 시스템 같은 건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박형빈 교수님 논문에 나오는 이 구절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는데요. 편향이라는 게 데이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개발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통해서도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술은 뭐랄까 코드로 쓰인 의견일 뿐 완벽하게 중립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바깥에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은 우리 안으로 인간의 뇌를 흉내내고 마침내는 뇌와 하나가 되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딥러닝 기술, 그 심장에는 바로 이 인공신경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이 서로 연결된 구조를 번떠서 만든 건데요. 이걸로 기계가 어마어마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모방하려는 이 시도가 바로 더 발전된 인공지능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된 겁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아주 거대한 철학적인 흐름과 만나게 됩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자. 그래서 질병이나 늙는 것에서 자유로운 포스트 휴먼이 되자는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룰 뉴럴링크는 바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가장 뜨거운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논의의 정점, 뉴럴링크입니다. 우리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이 기술은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윤리적 문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증폭시키는 그야말로 궁극의 윤리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형빈 교수님은 뉴럴링크 같은 신경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윤리적인 질문들을 바로 이 5가지로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체성, 기능 강화, 편향, 그리고 조작 가능성. 이 5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결정할 아주 중요한 쟁점들이죠. 제일 먼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내 생각, 감정, 기억이 그대로 담겨있는 뇌 데이터. 이걸 신경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정말 궁극의 개인정보잖아요. 이 데이터가 만약 상업적으로 팔리거나 어떤 권력기관의 손에 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아주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체성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뇌 자극 장치를 사용했던 한 환자가 남긴 이 말, 내가 확실하지 않을 정도로 흐릿해진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기술이 내 감정과 결정에 슬쩍슬쩍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과연 진짜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내 의지가 정말 나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기능 강화 문제입니다. 만약 뉴럴링크 같은 기술로 기억력이나 지능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면 이 비싼 기술을 살 수 있는 소수의 강화된 인간과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계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편향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봤던 데이터 편향 문제랑 똑같아요. 이 신경장치 역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배우고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성격이나 감정을 비정상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이걸 기술로 교정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바로 조작의 가능성입니다. 뇌에 직접 신호를 보내서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기술이 현실이 된다면 이건 개인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이 분석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런 위험들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인류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도 생화학목이나 원자력처럼 정말 강력한 기술 앞에서 국제적인 약속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만들어 온 역사가 있거든요. 이 신경기술 역시 전 세계적인 논의와 규제가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형빈 교수님 논문의 결론은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부작용을 막으려고 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개발하는 맨 처음 단계부터 윤리학자, 사회과학자, 그리고 우리 같은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이 인간을 위한 도구로 남을지,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는 바로 이 책임 있는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키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 개발자 몇몇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요?